옛날 옛적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마음씨 고운 연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자리에 누우신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의원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려면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100년 묵은 산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연환의 형편에 쌀백가마니 값과 맞먹는다는 산삼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연화야, 이제 그만하거라. 내가 매일 험한 산을 오르내리니 이 어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구나. 어머니는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만류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옵소서. 소녀는 이제 산길도 익숙하고 반드시 산삼을 구해 어머님의 병을 낫게 해드릴 것입니다. 연화는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석 달 동안 산을 헤맸음에도 산삼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해 마음속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연화는 주먹밥 몇 개와 물주머니, 작은 호미를 챙겨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더 깊고 험준한 곳으로 가볼 작정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가시덤불과 험한 바위들로 가득했습니다. 손과 발은 금세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님만 나으실 수 있다면?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연화는 마침내 병풍처럼 둘러싸인 높은 바위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그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지요. 연화가 용기를 내어 절벽 사이의 좁은 길을 건너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덤불 속에서 새끼를 거느린 거대한 어미 멧돼지가 성난 소리를 내며 튀어나왔습니다. 으아! 연화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다 그만 발밑에 돌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아! 어머니! 연화의 몸은 깃털처럼 가볍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의식을 잃는 마지막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홀로 계실 어머니의 얼굴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민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임금을 호위하던 금이영 출신의 아버지에게 무예를 배우며 산속에서 약초를 캐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날도 약초를 캐던 민준은 저 멀리 위험천만한 절벽을 오르는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런 험한 곳에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게로구나. 그가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순간 처녀가 비명을 지르며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런, 큰일이구나. 민주는 평소 익힌 경공수를 발휘해 번개같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마치 산새처럼 가벼웠지요. 낭떠러지 아래에 도착하니 처녀는 바위 사이에 쓰러져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민주는 급히 처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의식이 없었고 다리 한쪽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버티시오. 이 민준이 반드시 살려드리겠소. 민주는 처녀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급히 보셔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웬 처자냐?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랜 세월 무인으로 살며 익힌 의술로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구나. 허나 다리뼈가 부러졌으니 단단히 고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는 사흘 밤낮으로 연화의 곁을 지켰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아버지가 다려주신 약을 조금씩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연화가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신이 드셨구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소인의 집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아가씨를 소인이 구해왔습니다. 소녀를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며칠이나 누워 있었습니까? 사흘 밤낮을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사흘이나요. 아이고, 어머님께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요?
연하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부러진 다리의 극심한 통증에 다시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금은 무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다리뼈가 심하게 부러져 최소 석 달은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석 달이라니요. 편찮으신 어머님을 두고 이리 누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홀로 계실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소생이 아가씨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시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목숨을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아니요. 아가씨께서 이리 걱정하시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서 알려주시오. 민주는 연화가 알려준 마을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초가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소생은 연하 아가씨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우리 연하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오? 걱정 마십시오. 산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조금 다쳤을 뿐입니다. 며칠간 소생의 집에서 쉬고 있으니 염려 놓으십시오. 민주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쌀독은 비어있고 살림살이도 넉넉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초를 팔아 모은 돈을 모두 털어 쌀과 보약을 사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처음 뵙는 난군께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연하 아가씨의 효심에 감동하여 드리는 것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참으로 심성이 고운 청년이로구나. 우리 연화가 복이 있어 이런 분을 만났나 보오. 민주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연화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리 큰 은혜를. 소녀는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의 다리가 나으시거든 그때 갚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연화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이 깊어졌고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연화는 목발을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밖에 나가 바람이라도 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다리가 아직 성취하는데 소생이 업어드리겠습니다. 봄꽃들이 만발하였는데 구경하지 않으면 아까울 것입니다. 민주는 연화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그의 넓고 단단한 등에 업힌 연화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이 데려간 곳은 온갖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숲이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요. 이곳은 소생이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아가씨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다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따스한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 연화의 몸이 휘청했고 그녀는 그만 민준의 가슴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손바닥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둘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포개어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첫사랑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연화, 소생이 비록 변변치 못한 몸이나 아가씨를 평생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소생과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소녀도 나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리가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혼약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 안에서는 사랑의 속삭임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 달이 흘러 연화는 어머니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하오. 소생이 지금 당장 다녀오겠소. 어머님께 곧 돌아갈 것이라 말씀드리겠소. 민주는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 연화의 집 역시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돌담 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장, 정신 차리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북방의 오랑캐들이 어젯밤에 쳐들어 마을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모두 끌고 갔소. 연하의 어머님, 끌려가셨어. 아마도 그러셨을 것이오. 동쪽으로 갔소. 노인장, 걱정 마시오. 소생이 반드시 마을 사람들을 구해오겠소이다. 민주는 분노에 찬 채 동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침내 계곡에 진을 친 오랑캐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약탈한 물건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어둠을 틈타 그림자처럼 진영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는 인질들이 갇힌 천막을 찾아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소생은 연하의 혼약자요. 연하의 어머님은 어디 계시오? 여기 있소. 어머님, 소생이 왔습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민주는 연화의 어머니를 업고 조심스럽게 천막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순찰을 돌던 병사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거기 서라. 누구냐? 적의 침입이다. 순식간에 진영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업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간신히 추격을 따돌린 민주는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어머님,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소생이 다른 분들도 구해오겠습니다. 민주는 다시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귀신 같은 솜씨로 보초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다시 인질들이 있는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생이 돌아왔소. 모두 조용히 소생을 따라오시오.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진영을 빠져나가려던 그때 또다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인질들이 도망친다. 모두 잡아라. 어서 숲으로 도망치시오. 소생이 이곳을 막겠소. 민주는 홀로 칼을 뽑아 들고 수백의 적을 상대했습니다. 그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였지만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상처가 하나둘 늘어나던 바로 그 순간 천둥 같은 목소리와 함께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이놈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리다니. 민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뒤를 쫓아왔던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무사였던 그의 검이 한번 휘둘러지자 적들은 낙엽처럼 쓰러져 내렸습니다. 민준아. 너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피하거라. 이곳은 이 아비가 맞겠다. 하오나 아버님. 너무 위험합니다. 염려 말 거라. 어서 가거라. 민주는 눈물을 삼키며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더 깊은 산속으로 피했습니다.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킨 후 민주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다시 싸움터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전투는 끝나 있었습니다. 수백의 오랑캐 시체들 한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민준아. 마을 사람들은 무사하냐? 아버님. 모두 무사합니다.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구나. 너는 훌륭한 무사가 되어 이 나라를 지켜다오. 그리고 연하 처자를 잘 보살펴라. 내 아들 민준아.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가지 마십시오. 아버님.
민주는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양지 바른 곳에 아버지의 묘를 만들고 연하와 어머니를 오두막으로 모셨습니다. 나리, 아버님께서는 아버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시다가 돌아가셨소. 연하, 소생은 한양으로 가야겠소.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무가에 응시하려 하오. 소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요. 소생이 무가에 급제하거든 그때 다시 돌아와 그대를 아내로 맞이하겠소. 꼭 돌아오리다. 꼭 돌아오실 것을 약조하십시오. 민주는 아버지의 묘에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민주는 오직 무예 수련에만 매진했습니다. 아버지와 연하를 생각하며 밤낮으로 검을 휘둘렀지요. 마침내 무과 시험날, 민준의 실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활쏘기, 말타기, 검술,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 청년의 무예를 보았는가? 실로 귀신 같지 않은가? 마침내 임금 앞에서 무예를 선보이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민준의 완벽한 무예에 임금은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과인이 본바, 저 청년의 무예는 실로 신의 경지에 이르렀도다. 민준이라 하였는가? 그대를 무과 장원으로 삼고 종 이품 부총관의 벼슬을 내리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장원 급제한 민주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말을 달려 약속대로 연화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서 오시게. 장원 급제했다는 소문을 들었네. 자네처럼 훌륭한 사위를 어디서 또 구하겠나. 어머님,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연하를 제 아내로 맞이해도 되겠습니까? 나리, 연하, 약조대로 돌아왔소. 이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평생 함께하고 싶소. 두 사람은 오랜 기다림 끝에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민준과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연하의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가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민준은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수가 되었고 연하는 현명한 아내로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고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것이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길이다. 훗날 민준과 연화의 아들 또한 무과에 장원 급제하여 대대로 나라를 지키는 명문 무가 집안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효심과 사랑은 하늘도 감동시킨다고 말했답니다. 민준과 연화는 백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같은 해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설처럼